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릴 내용은 마스터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활용이 되겠고요. A2 환경에서 주문받아서 조립을 하는 A2 환경에서 마스터 스케줄링 기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위 품목의 생산 기준 계획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를 할 때, 대량 생산을 할 때 방리담의 방식으로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 메이크 투 스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미국에서는 대량 생산 방식 중에 하나로 주문받고 나서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A2O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중에서 노트북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서 메이크 투 스탁 방식을 쓰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뭐 HP라든가 델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브랜드들도 다 주문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자기 기호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옵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제품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TP 정보가 그러니까 고객의 주문을 넣기 전에 재고가 몇 개 정도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ATP 정보가 A2의 경우에는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델을 지금 재고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하위 품목들 그러니까 노트북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하드드라이브라든가 HDD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기타 사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양들에 대해서 ATP 정보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인터넷에 주문할 때 이 모델은 지금 내가 주문할 수 있고 이 모델 중에 이 사양은 내가 원하는 사양이었는데 그 사양은 지금 현재 없고 다른 사양 그러니까 높거나 낮거나 이 다양한 사양은 수량이 있구나. 그래서 그 수량을 보면서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게 ATP 정보를 하위 품목에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지금 이번 시간에 주제로 설명해드릴 2레벨 마스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2레벨이라는 단어는 하위 품목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위 품목에 대한 생산 기준 계획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의 얘기고 나중에 경쟁력이 있다 하면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산업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CPIM 시험하고 관계가 있는데 CPIM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보시고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자료들이 여러분들 공부나 업무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하위 품목에 대한 생산 기준 계획이고요. 키워드가 이제 우선은 2레벨 마스터 스케줄링입니다. A2에서는 우선은 앞에서도 이제 A2 환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A2는 어떻게 되냐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재창고가 있고 그리고 작업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장은 웍센터 100번 그 다음에 여기 웍센터 20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2는 어떻게 되냐면 재료가 들어가요. 재료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작업장을 거칩니다. 작업장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결과물이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 모델하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이직 모델에다가 그 다음에 옵션들이 이제 옵션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옵션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옵션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색깔 옵션이 있다. 그래서 이제 C 옵션이 있다. C 옵션은 몇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C1부터 그 다음에
C 지금 뭐 7까지 있다. 그 다음에 기능의 옵션이 있다. F 옵션이 있다. F 옵션은 어떻게 되냐?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1부터 해서 그 다음에 F3까지 있다. 그리고 이제 K 옵션이라는 게 있다. K 옵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K1부터 K5까지 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옵션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결국 이제 고객이 좀 편리하게 자기에 맞게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정하는 거냐면 마케팅에서 정해줍니다. 마케팅에서 이런 것들을 옵션을 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기능상 고객이 되게 좋아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기본 모델하고 그다음 옵션까지만 만들어지지 완제품까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센터로 들어가죠. 센터로 들어가죠. 쭉 센터로 들어가죠. 그래서 센터로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옵션이 세 종류인데 C 옵션 있고 F 옵션 있고 K 옵션 있는데 기본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그래서 X라는 모델이다. 그러면 X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옵션들이 이제 해당 옵션들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C 옵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 옵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K 옵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작업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워크센터 300 그리고 이 작업장에서 지금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최종 조립을 하죠. 최종 조립을 하죠. 그래서 고객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중이 들어오면 고객중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객중이 들어오면 이제 고객주문이 들어올 때 영업 쪽에서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그 모델을 고객이 얘기하게 되면 그 모델에 대한 ATP를 확인하고 여기 이제 지금 X라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X라는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X라는 모델에 대해서 ATP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물어보죠. 근데 이 X는 아시다시피 지금 홈페이지나 제품 소개 책자에서 보듯이 옵션이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는데 C는 지금 이제 C1부터 C7까지 있고 F는 F1부터 F3까지 있고 K는 K1부터 K5까지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옵션을 묻죠. 얘기하죠. 근데 이때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냐면 X에 대한 ATP 뿐만이 아니라 C나 F나 K에 대한 ATP 정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이 나는 지금 내가 주문하려고 하는 거는 X 모델 10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10개 모두 다 색상은 뭐 지금 똑같은 걸로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ATP 정보를 볼 수 있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능에서는 어떤 기능, 어떤 사양의 기능을 지금 넣고 싶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TP가 제공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물건이 나가겠죠. 나가는데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제 들어올 때는 기본 모델에다가 옵션들 몇 가지가 들어가서 가는데 나갈 때는 X111부터 해서 그 다음에 X 이게 735, 735까지 그래서 총 이제 나가는 종류는 7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100여 가지 모델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때 옵션 몇 개 안 넣어 드린 거거든요. 보통 옵션을 가지고 주문을 처리할 경우에는 옵션이 뭐 5가지나 10가지 그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은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스탁아웃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주문을 받을 때 그냥 어떤 모델이 있느냐 하면은 그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만 보면 되는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옵션이 없으면 그 사실은 고객이 그럼 난 이건 주문하지 않겠다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각각의 옵션별로 여유 제고, 그러니까 ATP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고객 주문이 지금 들어왔을 때 어떤 특정 옵션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F2를 선택하면 F2는 없지만 F3가 있다. 근데 F3는 가격이 약간 올라가지만 이 주문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 라든가 뭐 약간 할인을 해주겠다. 라든가 해서 고객하고 이게 협의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공이 안 되면 이 정보가 제공이 안 되면 각각 하위 품목에 대한 옵션 정보가 제공이 안 되면 그러면 주문을 받고 나서 스탁아웃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품목에 대한 재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나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 스케줄 기법이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ATP 정보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A2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환경 자체가 어셈블 투 오더입니다. A2 환경에서는 하이 품목에 대해서도 ATP 정보가 이렇게 제공될 수 있게 기술을 써야 되죠. 그런 기술이 여기서 지금 제 설명이 드리려고 하는 2레벨 마스터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하는 거를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제조 회사가 노트북을 시장에 공급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트북을 사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LG전자 노트북을 산다, 아니면 삼성전자 노트북을 산다 할 때, LG전자나 삼성전자를 믿고 그냥 완성품을 사지, LG전자나 삼성전자 사이트 들어가서 일일이 막 이게 뭐 이렇게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 제품을 살 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은 메이크 투 스탁 방식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델 컴퓨터나 이런 회사에서 A2 방식으로 이제 제조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이렇게 지금 이제 주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IBM에서 만들었던 건 메이크 투 스탁 방식이었는데, 이후에 컴퓨터가 보급이 돼서 자연스러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업무를 보면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아니면 업무를 보는지 간에 이 컴퓨터를 써야 된다 환경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컴퓨터를 이제 세팅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제조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2레벨 마스터 스케줄링을 쓰는 전통적인 환경,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쪽도 돼 있지만, 대표적인 환경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거기다가 이제 나는 어떻게 구성하겠다. 근데 그 고객이 그냥 자동차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개인이, 또는 그 고객이 누구일 수도 있냐면, 렌트해주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렌트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실용적인 차를, 지금 이제 구입을 할 때 옵션을 이렇게 많이 붙이고 싶어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메이크 투 스탁 방식으로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동차에서 옵션은 사실은 자동차의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그래서 액세서리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옵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것도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나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지금 내비나 이런 것도 다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완전히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순수한 안전 장치만 들어가 있는 자동차하고 풀 옵션이 들어가는 자동차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그럼 한 3천만 원대면 다 들어가면 이제 지금 이제 6천만이 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닛산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마치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마치라는 자동차를 보니까 그냥 나가면, 그러니까 옵션 같은 거 안 붙이고, 원래 그냥 순수하게 만들어진 대로 쭉 나가게 되면, 그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한 1,50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옵션을 붙이면 한 2,70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는 사람들은 다 붙이죠. 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옵션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옵션 그러면, 사실은 자동차를 운영할 때,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외국의 옵션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 레벨 품목에서 마스터 스케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A2 환경인데,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자동차, 두 번째가 개인 PC가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 PC라고 하지만, PC를 없이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PC들, 이런 것들이 이 하이 레벨 마스터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처럼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이 모델 사고 싶다. 근데 여기다 이런 옵션을 붙이고 싶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든, 그러니까 사이트에서든, 아니면은 전화로 주문 처리하든 간에 전화로 주문 처리 담당자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그 옵션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해당 하이 품목의 ATP를 보여줘야 됩니다. ATP 정보를 보여줘야 그래야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 스타가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 기술이 예전에 델 컴퓨터에서 처음에 썼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도 컴퓨터를 메이크 투 스탁 방식이 아니라 A2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동의하겠지만 실제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가장 문제가 그 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옵션 종류를 10가지 정도를 하게 되면 하나만 비워도 스탁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고민했는데 이거를 지금 델 컴퓨터에서 해결하죠. 그걸 해결했던 그 마이클 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그래서 20대 중반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고객한테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 고객은 실제로 스타가 없이 해당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옵션을 선택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스타가 없이 이제 잘 공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천재적인 거죠. 지금도 다양한 천재들이 있지만 세상이 이제 발전할 때 보면 그런 천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A2 환경에서 하위 품목에 대해서 마스터 스케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장은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거고요. 복차가 아마 지금 다른 건 없겠죠, 그죠? 복차가. 자, 우선은 그 제조 환경하고 생산 기준 계획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이는 게 여기 지금 make to stock. make to stock은 MPS를 보고 그 다음에 최종 조립을 하죠, 공장에서. make to stock은 MPS가 수요 정보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make to stock은 여기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 섞어 있으면 여기가 워크센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워크센터 200 작업장에서 만드는 게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에 센터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센터들한테 물건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A1의 경우에 MPS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A1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MPS에 맞게 작업장 200번 작업장을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번 작업장 생산을 해줘야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센터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make to stock에서는 MPS 정보를 가지고 이 작업장, 200번 작업장에서 최종 조립 일정을 만든다. 이겁니다. 여기 FAS는 약자를 잠깐 써드리겠습니다. 약자는 그래서 최종 조립 일정이죠. 최종 조립 일정이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종 작업에 대한 생산 일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make to stock에서는 지금 MPS 정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최종 조립 일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나가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걸 조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셈블 토드는 그렇지 않아요. 어셈블 토드는 지금 여기 MPS하고 그 다음에 최종 조립 일정이 같지 않습니다. 우선은 아까 앞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듯이 어셈블 토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공장이 있으면 작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업장에서 완제품까지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워크센터 100, 그 다음에 여기 워크센터 200 이렇게 돼 있으면 200번 작업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완성품을 만들지 않고 기본 모델하고 옵션까지만 만들거나 아니면 옵션은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 외주를. 그래서 지금 물건을 우선은 MPS에 의해서 센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센터에 이제 지금 X라는 모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옵션들이 그래서 뭐 C 옵션 들어갈 수도 있고 뭐 F 옵션 들어갈 수도 있고 옵션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작업장이 또 있습니다. 센터 그 다음에 300번 작업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최종 조립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 300번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PS는 우선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공장에서 만들거나 그 다음에 다른 공급자가 만든 그 MPS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정해져가지고 X라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X라는 그룹에 대해서는 한 번에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상공장인데 상공장에서 물건 넣어줄 때
이 센터가, 센트럴 서플라이가 얘가 만약에 1번 센터다 그러면 넣어줄 때 몇 개씩 넣어주는 거냐면, 액상으로 넣을 때 500개씩 넣어주는데, 랍사이즈가 500이에요. 여기 넣어주는데, 언제 넣어주는 거냐면, 두 번째 주에 넣어주고, 네 번째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MPS가 결국 그 해당 시점에 그 수량을 넣어주는 계획이잖아요. 넣어주게 되면, 지금 X그룹과 관련된 애들, 그러니까 기본 모델 X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 옵션 애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수량에 맞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물건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거를 이제 주문 쪽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이번 주는 안 들어오고, 다음 주에 들어오고, 네 번째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주문 받을 때 쓰는 거죠.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의도가. 주문을 받을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찾는다, 다음 주에 찾는다, 다다음 주에 찾는다, 그러면 그 수량에 대해서 ATP를 확인한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들어와서 하나, 그 다음에 사, 이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 300번 작업장에 작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문을 먼저 받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주문을 한 주 전에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주문 받은 걸 다음 주에 찾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날 받고 다음날 만들 수도 있고, 그거 다양해요. 다양한데, 근데 주문은 여기서 이제 가정은 그 전주에 받아서 그 전주에 받은 걸 다음 주에 생산해서 보낸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가가 제일 먼저 주문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 다, 마, 바, 사 이 순서예요. 그래서 사가 제일 마지막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주문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300번 작업장이 하는 일은 최종 조립인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모델하고 옵션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작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가 제일 먼저 주문했다고 해서 제일 먼저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문을 먼저 했어도 납기가 항상 먼저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문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납기는 뒤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납기가.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납기를 확인해요. 납기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하는데 납기를 확인해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굴 거 할 거냐면 발을 할 거고 얘가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를 할 거고 2등, 그 다음에 말을 할 거고 3등. 순서를 정합니다. 가 4등, 사가 5등, 나를 지금 6등. 순서를 정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 거를 최종 조립 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널 어셈블리 스케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는 메이크 투 스탁에서는 수요가 지금 MPS를 보면서 MPS가 다음 주에 어떤 게 많이 잡혀 있느냐를 가지고 최종 조립 일정이 돌겠죠. 수요에 맞춰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A2O는 그렇지 않아요. A2O는 우선은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옵션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종 조립 일정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주문을 받은 다음에 받은 주문 중에서 납기하고 리드 타임을 가지고 납기 정보하고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작업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 하는 거냐면 발을 제일 먼저 한다. 그리고 발은 어떤 모델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을 선택했다. 그래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셈블 투 오더는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MPS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셈블 투 오더에서 MPS는 왜 중요하냐면 MPS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기본 모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는 일정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량도 나오거든요. 수량이. 그래서 X모델은 이제 어차피 X그룹 만들 때 X그룹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X라는 모델은 요 모델은 500개 들어가지만 각각의 지금 옵션들은 사실은 다 옵션을 합산한 게 지금 500개 분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MPS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옵션은 몇 개씩 넣어주는 게 되겠다. 그리고 날짜는 이 날짜에 맞춰주자. 그래서 집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종 조립은 주문을 받은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이때 MPS가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X라는 모델에 대한 ATP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이 품목에 대해서도 ATP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이 품목에 대해서도 계획을 또 짜줘야 됩니다. 그 계획이 이제 지금 2레벨 마스터 스케줄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레벨 마스터 스케줄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어셈블 투 오더 환경에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고요. 메이크 오더의 경우에는 사실은 마스터 스케줄을 쓸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주문을 받은 다음에 서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제품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 성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해서 분석해서 리드타임 얼마 걸린다. 그래서 당신이 주문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4주 걸린다. 또는 2주 걸린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업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다. 능력을 보면서 이제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메이크 오더에서 굳이 MPS를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재료에 대한 구입 일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지금 MPS가. 그래서 고객 주문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주문을 받게 되면 어떤 특정 재료를 좀 많이 써야 된다. 근데 그 재료가 구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재료에 대한 구입 일정으로 구축 일정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PS처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쪽은 박리담회 쪽, 대량 생산 쪽에서 많이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메이크 투 오더를 쓰게 되면 재료에 대한 구입 일정을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2 환경에서 생산 기준 계획인데 우선은 A2 환경에서는 공장에서 기본 모델 만들고 아까 기본 모델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라고 했습니다. X 기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선택 품목 그게 옵션까지만 생산한다. 그래서 옵션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옵션이 C 옵션이 있고 F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K 옵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옵션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죠.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종 완제품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중앙 공급지에서 고객 주문을 받은 다음에 접수 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중앙 공급지에 대한 생산 계획은 여기 생산 계획이 아니라 생산 기준 계획. 그러니까 이제 기준 계획. 이 기준 계획이니까 결국은 MPS는 뭐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기본 모델하고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문을 받을 때 X 모델에 대한 ATP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C나 F나 K 같은 옵션에 대해서도 ATP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A2에서 MPS를 짤 때는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짠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래닝 BOM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는 X대로 여기 이제 X 모델은 X 모델대로 C는 C대로 K는 K대로 F는 F대로 K는 K대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얘네들을 다 뭉쳐서 뭘로 만들 수 있냐면 X 그룹이라고 해놓고 X 그룹에 맞게 테이블 한 장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 한 장 가지고 만들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정보를 가지고 X 모델은 X 모델대로 그 다음에 옵션은 옵션대로 그 일정은 동일하니까 일정에 맞춰서 한 번에 딱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플래닝비를 이용하게 되면 공장에서 물론 센터까지 넣어주는 아이템이 아무리 많아도 테이블 한 장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테이블 한 장 가지고. 그래서 여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본 모델 X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C1부터 C7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의 경우는 F1부터 그 다음에 F3까지 있고 그 다음에 K는 K1부터 그 다음에 K5까지 있다. 그러면 총 아이템이 몇 가지냐면 지금 이제 여기 15개에다가 기본 모델까지 해서 16개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여기다가 물건을 집어넣는 MPS 테이블이 16장이 나와야 되느냐, 이게 여러 장이 나와야 되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모델들은 다 다른 거지만 결국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주문을 받아서 그 X를 만들 때 이런 옵션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MPS 원칙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정한 MPS 원칙이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그 MPS 원칙이 한 번에 넣을 때 500개씩 넣는다. 500개씩 넣는다. 그리고 MPS가 전체 한 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과 같이 MPS가 어떻게 나왔냐면, 2주에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4주에 한 번 넣고, 5주에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7주에 한 번 넣는다. 500개 분량을. 그래서 이걸 하나 다 뭉쳐서 이 X는 X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뭉쳐서 그냥 한 번에 집어넣을 때 500개 분량을 넣어주고 그리고 넣어주는 일정은 2주, 4주, 5주, 7주에 넣어준다. 이 센터가 이제 넘버원 센터인데 이게 넣어준다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계획 테이블을 한 장 가지고 이 한 장 가지고 여기 나머지 있는 품목들 16개 품목을 다 이 한 장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500개니까 X 기본 모델 500개씩 넣어주면 되고, C1하고 이제 C1부터 C7까지 옵션들은 이걸 다 합산한 게 500개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F1부터 F3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500개씩 다 합산해서 넣어주면 되고, K1과 K5도 마찬가지죠. 여기 옵션들도 다 합산한 게 500개 맞춰서 이 날짜, 2주, 4주, 5주, 7주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플래닝비를 이용하게 되면, 플래닝비를 다른 말로 이제 가짜 비움이라고 하는데, 플래닝비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그 플래닝 비움에 따라서 X라는 그룹에 대해서, X 그룹에 대해서 이 한 장만 만들면, MPS 탭을 한 장 만들면, 각각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지금 관리할 수 있게, MPS에 맞춰서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옵션을 쓸 때, 기본 모델은 자기네가 만들지만 이런 옵션들은 외주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물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센터에서 쓸 거니까 이 센터에 가져오게 할 때 MPS 일정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분량을 준비하고 옵션들이 어떻게 구성됐든 간에 총 분량은 500개 분량을 준비하고 2주, 4주, 5주, 7주에 갖다가 여기다 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은 날에 딱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이 플래닝비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래닝비를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짜는 게 뭐냐면 이 옵션들에 대한 마스터 스케줄을 짭니다. 근데 옵션들에 대한 마스터 스케줄은 사실은 마스터 스케줄이 목적이 아니라 ATP를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고객 지원을 받아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고객 지원 받을 때 X 모델에 대한 ATP 정보뿐만이 아니라 요 각각의 이 지금 하이 품목들에 대한 옵션들에 대한 각각의 옵션들에 대한 ATP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하이 품목에 대한 옵션에 대한 저 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투레벨 스케줄에서 하이 품목에 대한 생산 기준 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A2에서 생산 기준 계획을 짤 때는 두 가지 기법이 이용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플래닝비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투레벨 스케줄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요. 플래닝비를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집어넣더라도 테이블을 한 장만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투레벨 스케줄에서 하이 품목에 대해서 계획을 짜놓으면 그러면 주문을 받을 때 기본 모델 뿐만이 아니라 그 옵션들에 대해서도 ATP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주문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스타것 없이. 이런 점에서 이제 기법들이 나온 거죠. 이런 기법들이. 이 환경에서, A2 환경에서 이런 기법을 쓰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BOM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BOM을 따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BOM을 따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를 보시고 BOM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BOM은 이미 다른 주제에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BOM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합니다. 그 BOM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BOM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사이트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BOM 중에서 뭐가 있냐면 플래닝 BOM 또는 가짜 BOM인데 뭐 영어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래서 플래닝 이제 계획용인데 계획용 또는 이제
좀 더 좋은 표현은 가짜 BOM, 가짜 BOM. 앞에 P자는 발음이 안 돼서 그냥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 BOM. 가짜 BOM을 쓰는데요. 우선은 정의 잠깐 보실까요? 얘는 사실은 진짜는 아니고, 진짜 BOM이 아니고, 그냥 계획을 위해서, 생산 계획을 위해서, 저는 이제 기준 계획을 위해서, 생산 기준 계획을 위해서, BOM의 형식을 빌려서 품목들을 구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플레인 BOM이라고 한다, 이거고요. 원래 이제 진짜 BOM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게 진짜 BOM입니다. 그래서 A1을 만들 때, 우리는 M1하고, B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M1은 뭐 2개 들어가고, B는 3개씩 넣는다. 그러면, 이 회사는 A1이라는 걸 만들 때 이 재료를 이런 걸 쓰는구나. 그래서 재료를 알죠. 그 다음에 B도 직접 만든다. 그러면 B는 K1하고 H1 가지고 만든다. K1은 하나 들어가고 H1은 뭐 4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B도 직접 만드는데, 그 B를 만들 때는 재료를 K1이랑 H1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구매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치는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이냐면 구매되는 품목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표시한 게 이제 지금 이제 구매 품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네모로 표시한 게 어떤 아이템이냐면 생산되어지는 품목입니다. 생산되는 품목. 그래서 사람들이 BOM을 보면,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진짜 사용하는 BOM을 보면, 요 재료를 사서 우선 B를 만드는구나. B를 만들고, B가 끝날 때쯤에 M1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A1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BOM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뭘 보인다고 하는 거냐면, 제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인다고 해요. BOM은.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플래닝 빌은 여기서 얘기하는 플래닝 빌은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래닝 빌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플래닝 빌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면, 플래닝 빌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들 때 지금 이제 주문 받아서 옵션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 이 제품을 만들 때 여기 기본 모델이 기본 사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사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자질구레한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자질구레한 파트들이 있는데 그 자질구레한 파트들이 뭐가 있고, 키트. 그 다음에 옵션은 두 종류의 옵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은 뭐 많이 그리면 좋은데 많이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C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K 옵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 부분별로 이제 그림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듈별로 이제 보인 다음에 그다음 그 안에 있는 키트는 스몰 파트들인데 좀 작은 파트들, 뭐 K1이 어떤 게 있고 K2가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써주고, 지금 이제 공통 사양이라고 해서 굵직굵직한 파트들인데 걔는 뭐 C1, 그 다음에 C2, 그래서 지금 이거 써줘요. 굵직굵직한 거. 그 다음에 C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C 옵션을 하지 말고, 단어가 이제 지금 겹치니까, 얘를 지금 이제, F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F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F1 있고, 예를 들어 F2가 있어요. 칸이 없어가지고 그냥 2개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써주는 거냐면, 보통 키트나 커먼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커먼 파트는 좀 중요한 품목, 근데 키트는 볼트나 너트처럼 아주 스몰 파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옆에 숫자가 뭐가 들어있냐면 K1은 하나 들어가고 K2는 2개 들어가고 뭐 C1은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2는 지금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수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영업 쪽에서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F는 옵션인데 F1은 우리가 예상하기에 한 0.6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문하는 사람 중에 60%가 F1을 선택할 것 같고, 그럼 F2는 얼마겠어요? 0.4 이렇게 써줍니다. K는 이제 지금 K1
K2, 그 다음에 K3. 여기도 이제 옵션 다르가 같네요. 근데 그냥 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K 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K1이 0.5, 그 다음에 K2가 0.3, K3가 0.2. 그래서 이제 이 옵션의 경우에는 수량 정보, 그러니까 지금 완제품 만들 때 몇 개 들어간다가 아니라 비율 정보, 이 믹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믹스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이제 모듈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이렇게 하나를 묶어줘요. 이게 하나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X라는 제품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X그룹이죠. X그룹을 의미하는데 X그룹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 밑에 지금 이제 공통사양 품목도 있고, 그 다음에 스몰 파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션들로 두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구성됐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제, 플레잉 빌을 딱 보면, 얘는 어떻게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옵션이고, 그 다음에 옵션은 몇 프로 정도 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몇 개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계획은 X그룹에 대해서 짜면 돼요. X그룹에 대해서, 여기 공장이 1공장 있고, 그 다음에, 1공장 하지 말고 3공장에 가죠. 3공장이 있고, 3공장에서는 지금 센터에다가, 여기 센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물건을 자재 찾고가 있고, 작업장이 있는데, 센터에다가 X그룹을 집어넣는데, MPS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한 번에 넣을 때 500개씩 넣어주는데, 언제 넣어주는 거냐면, 이게, 뭐, 2주에 한 번 넣어주고, 4주에 한 번 넣어주고, 5주에 한 번 넣어주고, 그냥 7주에 넣어준다. 근데 지금 500개 분량 넣어준다. 그러면 이 X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X그룹에 대해서 MPS를 짜버리면 나머지 이 X와 관련된 애들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500개씩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C1 같은 경우는 몇 개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2000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1 같은 경우는 60%잖아요. 그러면 500개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F1은 300개씩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40%니까 옵션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다 50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 날짜 500개씩 든다. 그러면 옵션 중에 F2는 200개씩 들어가면 되죠. 어차피 이거 다 더해서 500개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옵션들은. 그죠? 그래서 플래닝 빌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플래닝 빌은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어떤 게 구매되는 품목인지 어떤 게 생산되는 품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냥 구성만 보는 거라면 구성만. 그래서 보통 플래닝 빌을 얘기할 때는 왜 이걸 가짜 빌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사서 그 다음에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끝날 때쯤에 어떤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고 이렇게 물건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성 비율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성 비율만. 왜냐하면 구성 비율만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짤 거니까. 계획을 짤 때. 계획 정보 이 하나 가지고 X라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계획을 하나 짜버리면 이거 아이템에 대해서 계획을 짜버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와 관계된 애들은 한 번에 보낼 때 500개씩 보낸다. 그러면 옵션들은 거기 비율에 맞게 구성해주면 되는 거고 커먼 파트나 키트 같은 건 수량이 있으니까 그 수량대로 준비해주는 거고 500개 분량을 그 다음에 언제 보낼 거냐면 2주, 4주, 5주, 7주에 보낸다. 그러면 그날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품목이 많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로 탁 만들어서 이제 해주는데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래닝 빌이 되겠습니다. 플래닝 빌은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죠. 참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플래닝 빌의 종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모듈러 빌이죠. 모듈 빌. 모듈이라는 게 부분이에요, 부분. 그래서 키트 부분, 소형 작은 파트만 넣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 넣는 거, 옵션들 이렇게 해서 구성해주죠. 그 다음에 커먼 파트 비용이 있는데 커먼 파트 비용은 말로만 잠깐 설명해드리면 공통사양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수량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먼 파트의 경우에는 그 커먼 파트가 X를 만들 때 항상 이 커먼 파트는 하나만 쓰인다 이게 아니라 어떤 옵션일 때는 하나 쓰이고 어떤 옵션 비율일 때는 옵션 구성일 때는 두 개 쓰이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키트는 이제 MRP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MRP에서도. 원래 BOM은 실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사용되는 재료가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이 쭉 나열하지 않고요. 되게 굵직하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상위 품목의 밑에 있는 하위 품목의 그 종류들은 한 3개나 4개 정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게 되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레벨의 아이템이 많으면 복잡해지고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개는 이제 그 지금 제품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 외에 나머지는 그냥 사실 스몰 파트도 있고 막 복잡하다 그러면 그걸 그냥 키트 하나 딱 만들어줘요. 키트. 그 다음에 이 지금 모듈로 구성해서 커먼 파트와 키트를 만든 거를 하나로 딱 엮게 되면,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맨 위에 그 상위 레벨, 그러면 그 슈퍼비라고 합니다. 슈퍼비. 제가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슈퍼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완제품 단위에 대해서 BOM을 쫙 풀어서 생산기에 맞춰서 쭉 생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슈퍼보험을 안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공산품 중에서 옵션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슈퍼보험은 이런 모듈들을 다 뭉쳐서 제일 위에 있는 아까 봤을 때 그 X 제품 그게 이제 슈퍼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슈퍼보험을 만들면 슈퍼보험 하나에 대해서만 마스터 스케줄을 짜면 되는 거예요.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예제가 나오죠, 예제가. 예제인데 여기는 키트는 빠져 있고요. 예제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모듈이 지금 커먼 파트 모듈이 있고요. 커먼 파트 모듈이 있고, 커먼 파트 모듈에는 어떤 그 파트가 구성되는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옵션 1 모듈이 있고, 이건 테이블인데 아마 이제 다리가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다리는 이제 세 종류의 옵션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율이 들어가죠, 비율이. 그래서 테이블 한 번에 공장에서 넣어줄 때, 한 번 넣을 때 만약에 500개씩 넣어준다, 또는 이제 1000개씩 넣어준다 그러면, A는 몇 개씩 넣어주면 되는 거냐면, 1000개면 400개, B는 350개, C는 250개씩 이렇게 구성해서 나중에 다 합산한 게 1000개가 되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두 번은 사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상판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비율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모듈러 빌이라고 했어요, 모듈러 빌. 그 모듈러 빌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먼 파트 빌이나 여기 이제 키트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죠. 키트가. 테이블 만들 때 볼트나 너트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트.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모은 게 얘가 이 테이블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슈퍼봄이 되는 겁니다. 슈퍼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은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딱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개별적인 아이템별로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트래벨 스케줄인데, 트래벨 스케줄은 지금 우선 정의 잠깐 보실까요? 트래벨 스케줄은 우선 사용하는 환경이 A2 환경을 씁니다. A2 제조 환경에서 씁니다. 그리고 A2 제조 환경에서 목적은 뭐냐면 각각의 옵션들에 대해서 어떤 걸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 ATP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MPS 정보하고 그 다음에 ATP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 중요한 게 지금 트래벨 스케줄에서의 목적이 뭐냐면 어차피 옵션들 품목도 그 X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면 X그룹에 해당하는 MPS의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언제 집어넣는다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플래닝비를 이용해서 X그룹과 관련된 테이블 하나 짜면 그 테이블 하나 가지고 그게 마스터가 돼서 나머지 하위 품목들은 다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을 맞추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또 테이블 또 만들어주느냐? 하위 품목에 대해서 그거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ATP 정보를 계산해 놔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래벨 스케줄 짤 때는 MPS 짜는 게 목적이 아니라 ATP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걸 짜게 되면 트래벨 스케줄을 짜게 되면 다양한 고객의 선택 품목을 주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주문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품절이나 미납 주문을 낮출 수 있다. 사실 뭐 낮춘다는 것보다는요 막을 수 있어요.
ATP 정보를 보니까 당연히 그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 말고 딴 거 선택하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A2라 하더라도 아이템이 지금 센터에 물건이 많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많다 하더라도 스타웃이 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이거고요. 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우선 먼저 지금 아까 이제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A 현재 가지고 있는 온핸드는 300개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지금 만드는 공장은 기본 모델하고 옵션을 만드는 공장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고에 있고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찾고 있고 센터 100번 그 다음에 이런 센터 200번 200번까지 만들어지면 기본 모델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가 있죠. 센터가 있고 센터에도 작업장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립을 하는 작업장이 있겠죠. 그래서 웍센터 300번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물건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서 여기 이제 지금 그 물건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A 모델이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옵션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건 MPS를 짜게 되면 그 여기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계획을 공통 계획을 하나 만드는 거죠. 마스터 계획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A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품목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표시를 해주는 게 그리고 온핸드 300 여기 300 있잖아요. 300은 여기에 300이 있다는 거예요. 300 그러니까 다 해서 3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옵션들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옵션이 다리 옵션 있고 뭐 상판 있고 옆판 있을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낫사이즈는 500인데 뭐냐면 공장에서 여기 테이블 집어넣을 때는 한 번에 집어넣을 때 500개 분량씩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드타임 3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낼 때 2주 걸리고요. 지금 여기 3주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공장에서 여기 보낼 때 2주 걸린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작업장에서 물건 만들 때 1주 걸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주라는 뜻입니다. 3주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제거는 50, 안전제거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거 중에 50개. 실제로. 주문 받아보면 나중에 이제 실제 수요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TF하고 PTF인데, 지금 이제, PTF는 뭐 준비를 시작하는 건데 8주를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주라는 얘기예요. 8주. 그래서 이제 8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DTF는 3주는 이제 공장에서 보내서 센터까지 갈 때 2주, 그 다음에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문받아서 보낼 때 1주. 그래서 이게 이제 3주라는 겁니다. DTF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정된 걸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요. 설정된 거 보면 그냥 상황이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짤 때는 여기 집어넣을 때는 뭐 A와 관련된 건 다 같이 집어넣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측한 게 있죠, 그죠? 여기 예측 수요가 있고, 예측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주문받은 게 있습니다. 주문받은 게 있으면, 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거 지우고요. 빨간색 안에서 무조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색 밖에서는 주문이 더 크게 들어왔을 경우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요가 이제 정해지죠. 3주까지 수요가 정해지고 4주, 5주부터는 이제 예측치를 가지고 이게 수요가 나오죠. 수요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앞에서 지금 1부하고 2부 동안에 이 MPS 짜는 절차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보고 그 다음에 300개에서 120개 빠지면 뭐 180개 그 다음에 230개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50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0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 45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PS가 쭉 계산되고 ATP도 계산되겠죠. 그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들고 계산을 해보면 다음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MPS는 어떻게 나오냐면 2주에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5주에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7주에 넣고 9주에 넣고
11주에 넣고. 그래서 MPS가 이제 나온 게 언제 넣는 거냐면, 2주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 5주에 한번 집어넣고, 어떤 걸요? X와 관련된 모델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7주에 한번 넣고, 그리고 9주에 한번 넣고, 그리고 이제 11주에 한번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500개 분량을 넣게 되면 그 날짜에 기본 모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대 옵션들을 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테이블 한 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 모델의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ATP도 나오죠. ATP가 이제 첫 번째 주에 180개, 첫 번째 주는 안 들어가니까 300개에서 120개를 빼서 180개. 두 번째 들어가는 500개를 가지고 2주, 3주, 4주를 쓰니까 70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간 거 가지고 5주, 6주에 쓰잖아요. 그래서 280개, 그 다음 340개, 460개, 500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TP가 개선되죠. 근데 이제 여기 이 테이블, 플래닝빌 하나 이용하게 되면 테이블 한 장만 쓰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테이블에는 기본 모델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간 옵션들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뭐 다리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상판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옆판 옵션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문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들어와서 우리가 무슨 관공서인데 아니면 사무실인데 이게 이제 지금 나름대로 직급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테이블을 주문해서 이제 쓰게 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테이블 주문할 때 테이블이 지금 이제 100개 주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ATP가 얼마 나오냐면 테이블에 대해서 180개 나오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80개 중에서 다리는 A 옵션으로 다 180개를 넣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하나 가지고는 공장에서 센터에 물건 넣어주는 요 일정, 그 다음에 수량해서 한 장을 다 쓸 수 있지만 문제는 주문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테이블 한 장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떤 정보가 부족하냐? 각각의 옵션에 대한 ATP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하이 품목에 대해서 짜주는 거죠. 하이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레벨 스케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품목에 대해서 짜보면 다 짤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면 다리 옵션들이 이제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A 옵션이고요. 그 다음 비율이 40%예요. 자, 40%입니다. 40%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공장에서 한번 보낼 때 500개 보낼 때 다리는 몇 개, A는 몇 개를 보내야 되는 거냐면 40%니까 200개만 보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 이제 테이블 A를 보내는 일정이 2주, 5주, 7주, 9주, 10주니까 2주, 그 다음에 5주, 7주, 9주, 지금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뭐 11주, 여기 13주도 있네요. 그죠? 13주. 그래서 11주, 13주 이렇게 물건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이 품목은 MPS 계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 지금 ATP 계산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주문받은 거 있잖아요. 120개 주문받은 걸 확인해 보면 120개 주문 중에서 A를 주문한 사람 중에서 다리 옵션 중에 A를 주문한 게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120명 중에서 48명이 다리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걸로, 그 다음에 230명 중에서 90명이 지금 이걸 선택하는 걸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확인해서 이제 넣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주문이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정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는. 그 다음에 추가 주문이 있을 수 있죠. 그 추가 주문을 넣어주는 게 이 프로덕션 포캐스트입니다. 추가 주문 정보를 넣어주는 게 프로덕션 포캐스트예요. 그럼 추가 주문은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상위 품목이 결국 테이블이라는 건데, 테이블 A라는 그 제품군인데, 테이블 A가 첫 번째 주에 추가 주문이 몇 개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면, 180개 들어올 수 있잖아요. 180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옵션도 추가 주문 더 들어올 수 있죠. 180개 중에서 몇 프로냐면, 40%가 추가 주문 들어올 수 있죠. 그 값을 써주는 게 프로덕션 포캐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주문에 대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180개 중에 지금 40%면 72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48개는 120개 중에 실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있는 72개는 주문이 만약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가 주문으로 이제 지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스가 다르니까 출처가 다르죠. 이미 들어온 거고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ATP가 70이잖아요. 그러면 옵션의 경우에는 두 번째 주에 최대 28개까지 더 들어올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70에다가 곱하기 0.4를 해서 그래서 28.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ATP가 280이면 여기다가 곱하기 0.4를 해서 그래서 112개까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금 340이면 여기다 다시 마찬가지로 0.4, 0.4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옵션 비율이 0.4잖아요. 그래서 146개. 그래서 추가 주문을 여기다 쭉 써줘서 그 기간에 두 개, 이미 들어온 주문하고 추가 주문을 합산한 게 첫 번째 기간에 수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면 되죠. 어차피 들어올 계획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되면 지금 이제 밑에처럼 되는 거죠. 여기 잠깐 지워보니까 지우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지울까요? 이거 지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정말 계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재고하고, 그 다음에 입고 계획이 다 나오고, 그죠? 어차피 500개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200개씩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미 접수된 주문하고 추가 주문까지 합산한 걸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계산하면 첫 번째 기간에 140개 있는데 48개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72개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20개가 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에 200개 들어오면 220이잖아요. 220인데 거기서 뭘 빼는 거냐면 90개하고 28개 더해서 빼게 되면 102개가 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간에 40개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빼게 되면 62개가 남고, 그래서 지금 입고 계획도 만들어지고 수요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해당 품목의 ATP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ATP도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ATP 계산할 때 보면 여기는 우선 지우고 ATP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140개 중에서 물건은 언제 들어오냐면 두 번째 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개 가지고 이번 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48개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140개에서 48개 빼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주에 ATP는 9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ATP가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200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오기 전까지는 2주, 3주, 4주는 200개를 살아야 돼요. 200개로. 200개 중에서 90개 빼고, 그 다음에 40개 빼고, 35개 빼고, 그러면 여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65개가 되죠. 그죠? 165개 되니까 여기서 계산한 거는 35가 되는 거죠. ATP가 35개. 그 다음에 5주하고 6주에는 200개 받은 걸 사는데 50개하고 35개를 빼야 되죠. 85개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115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 품목에 대한 ATP가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면, 그래서 여기 지우겠습니다. 하이 품목에 대해서 ATP를 계산을 해주죠. 계산하게 되면 이 정보를 누가 쓰는 거냐면 이 정보는 지금 이제 세일즈 쪽에 쓰는 겁니다. 영업 쪽에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주문 처리할 때. 실제로 공장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테이블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공장에서 보내는 품목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테이블 하나 가지고 다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일부 옵션들은 공급자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공급자한테 이 테이블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날짜까지 이 센터에 넣어줘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마스터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딱 짜줄 수 있는 건데, 영업 쪽에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당하는 옵션들에 대해서도 ATP 정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ATP 정보를 이 트래벨 스케줄을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A라는 옵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에 여유 물량이 92개, 그러니까 92개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00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100개 중에 옵션은 다 A 옵션 쓰고 싶다. 다리는 그게 그러면 100개보다 여기 92개 있으니까 그럼 100개는 없고 92개가 있으니까 92개까지는 당신이 원하는 옵션들을 해주고 나머지 8개 다른 걸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금액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ATP가 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ATP가 뜨면 이 품목뿐만이 아니라 하이 품목에 대해서도 ATP가 이렇게 다 떠주면, 그러면 주문 처리할 때 스탁아웃이 안 나죠. 스탁아웃이 나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애당초에 옵션을 구성할 때 어떻게 옵션을 구성하면 되냐면
뭐 지금 이제 좀 좋은 옵션들, 일반적 대중적인 옵션들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옵션들을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 넣어서 대중적인 옵션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좋은 옵션을 이제 그 용도로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면 유도리 있게 하게 되면 그러면 스타가웃은 당연히 안 나죠. 어떤 주문이 들어오든 간에 이와 같이 이제 처리해 주는 게 트래벨 스케줄 되겠습니다. 트래벨 스케줄은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시스템만 구축하게 되면 그러면 계산 자체를 어떤 뭐 기법이 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고 계산할 때는 뭐 요 정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 프로덕션 포켓의 의미는 뭐냐면 추가 주문이 이 해당하는 옵션에 대해서 추가 주문이 있으면 지금 이제 몇 개 정도 있겠느냐 그걸 이제 상위 품목의 ATP 정보하고 이 옵션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넣어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을 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영업 쪽에서는 지금 환경 자체가 A2 환경이라도 주문 처리할 때 스타가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메이트 오더에서도 잘 활용하면 이걸 잘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다시겠고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인데, 마스터 스케줄 세 번째 주제인데, A2 환경에서 하이 품목의 ATP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때 사용하는 기술로 트래벨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트래벨 스케줄 짜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실제 고객 주문을 처리할 때 다양한 옵션들까지도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 옵션들에 대해서 지금 몇 개가 여유가 있는지가 참 애매하다. 맨날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ATP 정보가 떠주면 이번 주에 주문을 받든 아니면 뭐 세 번째 주에 주문을 받든 간에 고객이 원하는 옵션에까지도 ATP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주문 처리가 무난하게 스타가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럴 때 사용되는 기법이 트래벨 마스터 스케줄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들이 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신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